자, SQLD 기출풀이를 계속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죠. 19번. 아래 SQL문을 실행했을 때 조회되는 행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SQL문과 가장 적게 나오는 SQL문이 뭐냐. 결론적으로는 뭐 이런 거 입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우터 조인이 있네요. 그죠? 레프트, 라이트, 풀 아우터 조인. 그럼 딱 그냥 느낌상 제일 많은 거는 뭡니까? 그냥 풀 아우터 조인이 제일 많죠. 그리고 제일 적은 건 뭘까요? 이퀄이죠, 뭐. 그죠? 사실 문제만 봐서 그냥 푸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죠. 자, 이거 한번 좀 볼게요. 입력이 어떻게 되나? 자, 일단 데이터는 14, 그죠? A 컬럼에 14. 그러면 COA를 보니까, 그죠? 앞에가 COA 컬럼 1번이겠죠? 그 다음에 컬럼 1번과 비교를 하니까요. 두 개 이제 테이블이 A1 테이블, A1, A2 테이블. 그래서 같은 걸 찾으니까 컬럼 1번에 1하고 1하고 2 같으니까 얘는 이제 1, 2만 나오겠죠. 그래서 두 건이 나올 겁니다. 두 건. 그죠? 두 건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 아우터 조인입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게 A1이에요. 그러면 1, 2, 3, 4 1, 2, 3, 4 같은 거 두 개에 널이 있으니까, 그죠? 1, 2, 3, 4니까 요 3, 4는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널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1, 2, 3, 4 총 4건이 나오는 거예요. 4건. 그죠? 4건이 나오고, A2는 널이 들어가는 거고, 요 널이 아닙니다. 요 널이 아니라 새로운 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4건이 나오겠죠. 행이.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있었죠. 라이트. 그럼 라이트 아우터 조인은, 원래 아우터 조인은 같은 걸 찾고, 그 다음에 교집합을 찾고, 한쪽에만 있는 걸 찾는 거니까. 그럼 얘는 이쪽에는 널만 있잖아요. 그럼 널이 있으니까 널이 나오고, 이쪽에 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4건이 나오겠죠. 4건. 풀 아우터 조인은 기본적으로 같은 거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만 있는 거 2개, 그죠? 그럼 4개, 이쪽에만 있는 거 2개, 그러니까 총 6건, 그죠? 6건 나오겠죠. 자, 그래서 행수 아우터 조인은 SQLD에 매번 나오는 문제이고, 그리고 이 문제 중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쓸 때는요, 레프트 아니면 라이트 밖에 안 씁니다. 실무에서는 풀 아우터 조인은 쓸 일이 없어요, 사실상.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밑으로 다음 가보죠. 다음 SQL문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뭐냐? 테스트 20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뭐 넘버, 그죠? 숫자죠. 원래는 가로하고 자릿수를 줘야죠. 사실은 가로하고 뭐 10, 뭐 넘버 가로하고 20,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는 문자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는 10과 20을 넣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데이터 타입이 똑같고, 그리고 한쪽이 프라이머리 키,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시스데이트, 이건 데이트형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바차에다가는 입력이 안 돼요. 이걸 넣으려면, 이걸 굳이 넣겠다면, 물론 이 자릿수가 늘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넣겠다면 투 캐릭터로 데이트 타입을 문자형 타입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시스데이트 쓰고, 여기 뭐 YYMMDD, 그죠? YYMMDD 이렇게 해서 포맷을 주면 넣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얘는 못 넣는 거 LI인 거고요. 그 다음에 20 난널인데 널을 넣으니까, 그죠? 안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age, 그 다음에 name, 뭐 둘 다 문자 이렇게 숫자 문자 넣기는 하는데, 얘가 이제 프라이머리 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키니까 이것도 LI인 거죠. 얘는 20, 10 널, 뭐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뭐 답이 되겠죠. 자, 쭉 이제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쿼리문, 그죠? 쿼리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뭐 대충 요 화면만 봐서는 기본적으로 뭐 같습니까? 계층형 쿼리라고 써 있네요. 그죠? 트리 형태의 쿼리고, 그러면 이제 누가 부모냐, 틀이니까요. 그냥 00 요렇게 있는 거 보고, 그죠? 여기 3, 그죠? 요렇게 3 요렇게 돼 있는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6, 그죠? 뭐 4, 여기 4가, 여기 4, 그죠? 요런 식으로 트리 형태로 쿼리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커넥트 바이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커넥트 바이를 썼는데, 일단 웨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3과 같지 않은 거, 그죠? 3과 같지 않는 것만 조회를 해라, 그죠? not in이니까 우리가 실제 일을 할 때는 이 not 구를 쓸 일이가 없습니다. not은 안 써요. 사실 실제 업무에서는. 왜 그러냐면 SQL이 느려져요. 그래서 이거 인덱스 사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not 구는 쓰지 않고, 일단은 이제 시작을 해보면 일단 페어런트 시작 시점이 0이다. 그러면 이 스타트 위드는 딱 한 번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페어런트가 0이니까 그죠? 페어런트 아이디 여기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connect by,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찾냐. 그러면 여기 이제 페어런트 아이디가 여기 있고, 여기 priority, 이게 이제 우선순위, 그죠? 그거 약자겠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요렇게 검색해 들어가는 거죠. 트리 형태로. 그러면 이제 페어런트 부모가 0이고 뭐 0 밑에 3이 있고, 그러면 요렇게 검색해 나가는 거겠죠. 자, 그리고 근데 이제 다른 거는 기본적으로 얘가 sort를 했습니다. sort를 order by라는 걸 했는데, 만약에 여기 이 옵션을 주지 않고 order by를 하면 이 connect by 구와 관계없이 전체 데이터를 sort를 하는 거고, 트리 형태로 데이터가 나오면 보통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뭐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그죠? 모양 자체가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이 옵션을 주면 여기 안에서 요 레벨별로 이렇게 소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같이 알아두셔야 되죠. 뭐 이게 답이 뭐든 간에. 자, 그래서 쭉 있는데 순방향 전개다. 맞아요. 왜? 부모로부터 자식을 찾는 형태니까. 그래, 요게 어딨냐가 중요합니다. 여기 있냐, 혹은 여기 앞쪽에 있냐, 혹은 뭐 두 개 컬럼을 바꿔도 되고요. 자, 그리고 0이라도 3이 포함되면 전개를 멈춘다. 뭐 저거죠. not in 때문에. 그 다음에 no cycle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no cycle 옵션이라는 게 반대로 cycle이라는 게 그냥 트리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 마지막 노드를 뭐라고 합니까? 립이죠, 립. 이게 이렇게 되면 사이클이 형성되죠. 즉 뺑뺑이. 이걸 못하게 하는 게 no cycle인 거죠. 이걸 하면 뭐예요? 이걸 쓰지 않아야지. 그죠? 이게 틀린 거죠. 전체 데이터를 할 때는 요거는 이제 요 옵션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계층형 트리를 검색하고, 그죠? 검색하고 그 안에서 소트를 한다 이거죠. 그 트리를 유지하면서. 자, 그래서 답은 뭐 4번 같아요. 보니까. 자, 쭉 이제 뭐 됐나요? 제가 쭉 넘어가고요. 다음 보기에 인덱스 스캔 방식은 뭐냐? 인덱스를 역순으로 찾는다. 사실 이런 문제는 SQLD에서는 가끔 하나 나올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SQLP 문제입니다. 자, 유니크 스캔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유일한 값 하나 찾는 거고, 예를 들어서 고객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레인지 스캔은 주문, 그죠? 주문 번호. 그럼 주문 번호의 범위가 있잖아요. 찾는 거고, 풀은 인덱스라는 거를 다 읽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셀렉트 문이라는 거를 이렇게 쓰면 인덱스가 있으면 인덱스를 먼저 찾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테이블을 검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덱스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뭡니까? 정렬되어 있다. 인덱스 키라는 게 있는데 그 키가 4번이면 4번의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니크 스캔이라는 거는 하나를 딱 찾고, 그죠? 하나를 찾고 이 뒤쪽에 있는 요 값이 뭐냐면 로우 아이디, 물리적 블럭의 주소. 그래서 테이블에 가서 한 개의 행을 딱 읽는 게 유니크 스캔이고, 레인지 스캔은 어떤 조건이 돼서 이 범위를 이렇게 읽어버리는 걸 레인지 스캔이라고 하고, 풀은 다 읽는 거죠. 근데 디센딩 하면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인덱스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클래리티 인덱스 온 하고 ASC, 어센딩. 이 어센딩이 기본값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게 기본인데, 디센딩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거꾸로 뒤에서 읽게 되겠죠. 그래서 역순으로 탐색해서 최대값을 찾을 수 있다. 왜요? 제일 밑에 있는 게 최대값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실제 이걸 쓸 때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뭐 디센딩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쓰면 이제 이렇게 써야 되겠죠. 뭐 select 뭐 이렇게 from 뭐가 어떤 테이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from emp, 예를 들어서 왜요? emp no가, 그죠? emp no인가요? no가 만약에 이제 10이다 이렇게 검색을 한다면 emp no에 인덱스가 있다면요, 위에서부터 읽어서 이제 10번 하나를 딱 찾아요. 아마 emp no는 유니크한 인덱스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요거를 힌트라는 걸 써서 인덱스
디센딩으로 읽어라. A를 이렇게 줘야 돼요. 이 A가 뭡니까? 엘리아스죠. 근데 A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A를 이렇게 주면 이게 이제는 역순으로 읽는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는 최대값 하나를 갖겠다. 최대값 하나만 필요해. 그러면 로우넘이 그죠? 1은 검색이 가능합니다. 2는 안 돼도 로우넘은. 그러면 최대값 하나만 딱 끝에서 하나 딱 읽고 끝나는 거죠. 이렇게 실제 많이 씁니다. 지금 제가 보여준 형태는. 자, 그 다음 쭉 이제 뒤로 넘어가고요. 자, 자 23번. 자, 23번 문제는 뭐 주어진 테이블에 대해서 뭐 SQL문 의 실행 결과로 이제 올바른 것은 찾았어요. 그럼 뭐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그냥 단순한 오더바이 밖에 없습니다. 오더바이 밖에 없는데 특징적인 거는 오더바이 뒤에다가 if문 같은 걸 넣었죠. 그죠? 이게 if문이죠. 케이스문. 자, 그래서 id가 10이거나 13이면 1, 그렇지 않으면 2를 해라. 그럼 이런 경우에는 원래 오더바이는 뭡니까? 가장 마지막에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케이스문이 있으면 이 조건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0하고 13이 먼저 되니까 요 앞에 10하고 13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요것도 10하고 13이네요. 자, 다음번 문제 볼까요? 얘는 10하고 13이 아니죠. 자, 근데 얘는 행수가 좀 다르네요. 실제 하나, 둘, 셋, 넷, 5개 행수. 하나, 둘, 셋, 넷, 5개죠. 원래 데이터.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이 되는 거죠. 자, 쭉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자 중에서 부적절한 거, 이거 문제입니다. 문자가 아니라 그죠? 문제 중에서 틀린 것은 뭐냐? 자, 바차는 가변 길이죠. 비교 시에 서로 길이가 다를 경우 서로 다른 내용으로 판단을 한다. 맞아요, 이 말은. 캐릭터라는 거, 그죠? 캐릭터는 고정 길이죠. 그러니까 뭐 몇 개를 저장하던 그 길이가 할당이 되는 거죠. 비교 시에 서로 길이가 다른 경우 서로 다른 내용으로 판단한다. 뭐 위에 문과 밑에 문이 똑같네요. 그럼 이건 당연히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답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데이터 타입을 만드는데 캐릭터 4 이렇게 만들면 4개의 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몇 개를 넣든 간에. 근데 이 바차라는 거는 쓴 만큼 공간이 들어가는 거죠. 4개를 만들어도 2개만 쓰면 2개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문장은 어떤 놈은 비교를 하는데 바차 2인 거예요. 2개의 길이가 다르죠. 달라서 여기에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비교를 할 때 내가 여기다가 뭘 써놨냐면 A, B 2개밖에 넣지 않은 거예요. 얘도 A, B. 근데 이 뒤에가 스페이스가 2개가 들어갑니다. 이 바차는 이렇게 2개만 넣어도. 그러면 얘는 비교할 때 여기다 스페이스 2개를 추가해서 길이를 맞춰줘요. 예, 맞춰줍니다.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쭉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SQL문을 만들래요. 결과를 보니까 랭크, 뭐 등수에 관련된 거네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2등이 2명이면 원래 2등이 없고 4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3등이 없고 4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3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네요. 그죠? 랭크로 조회한 게 아니죠. 요거로 조회했었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더바이 해놓고 요게 답이네요. 그러면 주문 금액, 컬럼의 이름이 한글로 주문 금액이고 큰 순으로 먼저 나오니까 주문 금액의 디센딩이죠. 뭐 DESC까지 영어로 쓰면 되겠죠. 그죠? 네, 요거 쭉 이제 넘어갑니다. 다음 보기 중 주어진 테이블에서 아래의 SQL문의 실행 결과로 적절한 것은,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그룹 바이를 id로 합니다. 그럼 id로 하니까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얘는 하나짜리니까요. 근데 카운트가 2개와 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3개잖아요. 그죠? 얘는 1개고 얘 2개. 그럼 3000하고 999, 그죠? 2개만 남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케이스문이 1000과 같으면, 그죠? 1000과 같으면 이제 소트를 한다 이거죠. 그죠? 1000과 같으면 1000이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3000, 999,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자, 쭉 이제 넘어갑니다. 자,
뷰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가상의 테이블, 그죠? 실제 테이블에서 유도된 테이블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냥 SQL만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이네요. 그럼 딱 보니까 뭐예요? 물리성이라는 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물리적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그랬는데 뷰는 물리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오라클에 저장용 뷰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물리적 블럭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표준 SQL로 말해야 되니까 그건 제외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뷰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create, 그죠? 이렇게 만들죠. create view, 그 다음에 뭐 이름 대충 쓰고, 그죠? 뷰하고 as 이렇게 쓰죠. 인덱스는 create index on인 거고, 그리고 select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select 조회하는 거 요렇게 쓴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뒤에 옵션이 하나 있어요. with. 그 옵션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사실 SQLD에 나온 적도 없고 사실 실무에서도 쓰지도 않는 거긴 하지만 혹시 몰라서 얘기 드리는 것 뿐인 겁니다. with 체크 옵션. 이 with 체크 옵션이라는 거를 이 select 문 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select 문의 where 조건이 있을 때 이 where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입력 수정 삭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뷰도 입력 수정 삭제 할 수 있어요. 불편한 것 뿐인 거지. 자, 그래서 요게 이제 where 조건을 검사해서 with 체크 옵션이라는 게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면 입력이 안 되게 하는 게 with 체크 옵션입니다. 뷰를 만들 때. 쭉 넘어가고요. 다음 가로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은 이제 그룹 바이의 DEPT와 SAL로 했습니다. EMPNO는 말이 안 되죠. 그죠? EMPNO는. 자, 그래서 이건 에러입니다. EMPNO 넣는 순간. EMPNO를 넣고 싶으면 문법상 여기에 EMPNO를 써줘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앞서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교차 엔티티가 뭐냐? 교차 엔티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m 대 n 관계를 1대 n으로 바꾸거나 n 대 1로 바꿀 때, 그죠? 그 키만 있는 엔티티, 그거를 이제 여기 수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수강 신청 일자가 있잖아요. 이 컬럼이. 그러면 이거는 교차 엔티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학생과 과목 간의 행위 릴레이션, 그죠? 행위를 나타내는 그냥 엔티티일 뿐이지 m 대 n을 해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에서 이게 필요하게 만들어진 거죠. 교차 엔티티는 업무랑 관련 없고 m 대 n 관계를 1대 n과 n 대 1로 바꿀 때 나타나는 엔티티를 교차 엔티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신청일자 같은 컬럼이 업무적으로 필요한 게 이렇게 들어오면 얘는 교차 엔티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자, 쭉 이제 넘어가고요. 다음 서브 쿼리 유형은 뭐냐 라고 그랬어요. select 뭐 어쩌고 저쩌고 있고 여기까지가 우리는 메인 쿼리라고 하는 거죠. 서브 쿼리가 있을 때는 당연히 서브 쿼리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럼 여기 가로부터 여기까지가 서브 쿼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EMP라는 테이블의 엘리아스가 A입니다. 근데 A.EMPNO 즉 메인 쿼리의 값을요 여기에서 주입을 받아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연관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그 튜닝할 때 굉장히 안 좋은 SQL이죠. 보통 이렇게 만들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EMPNO가 10이라는 값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요거 한 번 돌고 20 나오면 요거 한 번 돌고, 즉 메인 쿼리에 나오는 행의 개수만큼 서브 쿼리가 돌기 때문에, 그죠? 입력을 받아야지 얘가 돌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건 튜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자, 물론 이제 튜닝은 SQLD의 뭐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다음 주어진 SQL문의 실행 결과로 뭐 적절한 것은 뭐 쭉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일단은 먼저 이거부터 실행이 되죠. 그죠? 테스트 31에서 컬럼 A, 그죠? 컬럼 2가 A인 거, 컬럼 2가 A인 거,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요거 하나고, 컬럼 3과 같냐? 그죠? 컬럼 3과 10인 거, 이쪽이 10인 거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10인 거. 자, 다시 여기 여기 좀 작게 해서 보죠. 같이. 자, 여기에서 컬럼 2가 A인 거, 컬럼 2가 A인 거, 요거죠. 그리고 이게 컬럼 3과 같냐? 컬럼 3이
여기 10이니까 여기 두 개가 있네요. 하나가 아니구나. 그죠? 10 그죠? 두 개가 있네요. 그죠?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나서 카운트 개수를 세라. 그럼 두 개겠죠? 근데 디스팅크 이건 뭐예요? 중복된 거를 합치는 거죠. 없애는 겁니다. 근데 얘가 3이고 얘가 1이니까 이게 같아야지 없어지는데 이게 다르니까 중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카운트는 2겠죠. 개수. 그죠? 예.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두 개가. 결론적으로. 저게 같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뭐 2가 나온다. 자, 32번. 다음 뷰를 조회한 SQL문은 뭐냐? create view 이렇게 했습니다. 컬럼 A가 1이 A이거나 5와 is null인 거. 그러면 컬럼 1번이 A인 거.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인 거죠. 그쵸? 요거 두 개. 총 4개. 근데 그거를 컬럼 2가 2000보다 큰 놈. 맞죠? 그거에 2000의 합계입니다. 2000보다 큰 놈. 2000보다 큰 놈이 지금 크거나 같다 있었나요? 같다도 있네요. 그죠? 그리고 2000보다 큰 놈은 요놈 크죠? 요놈 크죠? 그러니까 얘는 2000보다 작으니까 요건 제외가 되고, 그러면 2000과 3000 두 개가 남고, 그거의 썸이니까 5000이 되겠네요. 5000. 그죠? 네, 5000.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이제 넘어가서 이제 뒤로 가볼게요. 다음 DDL로 옳은 것은, 자, 뭐 어떤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그럼 이거 외워야죠. alter table add, alter table modify 수정할 때, alter table drop column. 그러면 이제 이건 수정이잖아요. 그럼 modify만 찾으면 되겠죠. 예, modify 이겁니다. 쭉 넘어가고요. 다음은 널 값에 대한, 이것도 많이 나와요. 널 값에 대한 올바른 것은, 널 값은 뭡니까? 아직 값이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0과 1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알려지지 않는 미지의 값. 그죠? 4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은 BSC. BSC라는 게 이제 밸런스 스코어 카드, 균형 성과 관리라고 얘기하는데, 기업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표를 KPI라고 불러요. KPI가 상중하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SQL문을 올바른 것은 뭐냐? 잠깐만요. 뭐로 올바른 거라는 거죠? 그거래요. KPI에서 기업을 평가하는데 KPI는 상중하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대요. 그럼 KPI 풀에서 특정 하나의 값에 대해서 자신의 KPI를 찾는다 라고 그랬죠. 특정 하나에 대해서. 자, 그러면 뭐 하나를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럼 뭐 SQL이 있는데요, 이건 특정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볼 것도 없는 거고, 이렇게 서브 KPI 30, 그죠? 요게 조금 힌트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나요? 여기도 서브 KPI 30. 이게 지금 이 문장에서 특정 하나라는 말이 되겠죠. 이게 뭐 30이든 20이든. 그리고 스타트는 메인 KPI가 0입니다. 이 0이라는 게 이게 가장 페어런트라는 거죠. 지금 이게. 그죠? 0이 10이고 서브가 여기가 10이고, 그러면 트리 형태로 가겠죠. 그래서 메인 KPI에서 서브 KPI를 찾는 식으로, 그죠? 순방향으로 이렇게 조회한다. 그죠? 4번이 되겠죠. 자, 쭉 이제 넘어가요. 다음 SQL에 이게 맞나요? 이게 맞네요. 그죠? 실행 결과랑 동일한 거. 그럼 SQL이 뭐예요? 뭔가 복잡하네요. 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인이 지금. 인이 보통 인은 뭡니까? 오하죠. 이거나 저거나. 그죠? 이거 찾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로가 여러 개 나오면요, 요 사이가 뭐가 되냐면 AND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SQL은요 안 써요. 그리고 요 두 개가 오화 조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복잡한 거, 오히려 SQL을 실무에서 잘하는 사람이 더 몰라요, 이런 거는. 자, 오화 조건이 되는 거고, 그러면 20이고 10인 거, 서브 KPI와 메인 KPI, 그럼 20이고 10인 거, 서브 20이고 10인 거, AND니까 요 줄이네요. 요 줄. 그죠? 요 줄이에요. 그리고 0이고 30인 거, 서브가 0이에요. 서브가 0 맞죠? 메인이 30인 건 있는데 0이 없잖아요. 그죠? AND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행이 없어요. 행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5하니까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죠. 그냥 20번 조회하는 게 답인 거죠. 그죠? 한 행이 나옵니다. 한 행이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요 SQL문을 그냥 좀 쉽게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select from KPI
풀에 where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 where에 서브 KPI가 맞나? 그죠? KPI가 20이고 and 여기가 and라고 했죠? 서브 KPI가 10, 그죠? 그리고 5와 그리고 이렇게 하고 서브가 아니라 메인이죠. 여기가, 그죠? 여기가 서브가 아니라 컬럼이 다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SQL이 되는 거죠. 메인 KPI, 그리고 요걸 이렇게 복사를 해서 요게 이렇게 집어 넣으면 얘가 0이고 얘가 30, 그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and or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그게 같은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뭐 그죠? 20 KPI 서브 KPI 20 하면은 아까 요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콜센터 만족도, 그죠? 그냥 같은 거죠. 자,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맞춰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서브 37번 다음 중 이제 서브 KPI에 대한 설명으로 서브 쿼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서브 쿼리에서는 정렬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부에 오더 바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쵸? 메인 쿼리를 작성할 때 서브 쿼리에 있는 컬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편리하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셀렉트 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 바깥쪽에 있는 게 메인 쿼리고 요 안에 가로하고 이렇게 쓰는 게 서브 쿼리죠. 근데 메인 쿼리를 작성할 때 이쪽에 어떤 컬럼이 있대요. 이 컬럼을 여기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된대. 이 자유롭게 못 쓰죠. 이거는 못 씁니다. 그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서브 쿼리를 크게 얘기하면 스칼라 서브 쿼리와 인라인 뷰, 그리고 지금 얘기한 서브 쿼리, 이걸 다 사실은 다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라인 뷰 같은 경우는 프롬절에다가 가로하고 여기에다가 셀렉트 문을 쓰는 게 인라인 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컬럼 쓰죠. 근데 지금 얘가 말하는 이 서브 쿼리는 뭘 얘기하냐면 아까 뭐 서브 쿼리 예제 하나 있었죠. 그죠? 이런 예제인 거예요. 이런 예제인데 여기에 이 컬럼의 이름을 갖다가, 그죠? 컬럼의 이름을 이쪽에다가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자, 그래서 아까 그게 그죠? 예, 37번. 자, 그 다음 쭉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죠? 날짜를 조회한대요. 그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날짜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일단 오라클에서 날짜를 조회하려면요 시스 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그 날짜가 뭡니까? 내일의 날짜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1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게 데이트 타입이에요. 근데 데이트 타입을 데이트 타입으로 바꾸면 오류가 나겠죠. 데이트 타입을 문자열로, 그죠? 문자열로 바꾸는 게 2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듀얼이라는 건요, 오라클이라는 걸 깔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스데이트 뭐 from 듀얼, 그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나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그럼 이제 오늘의 날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데이트 타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로 할 때 2캐릭터로 바꿔라,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39번.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오라클을 잘한다라는 말은요, 실제 일에서는 PLSQL을 많이 씁니다. 실제 일에서는. 그래서 DB를 잘한다라는 건 이거를 잘한다라는 건데, 이제 시험에서는 뭐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SQLD에서는. 그러면 커서를 쓰는데 이 커서라는 이 영어의 해석은요, DB의 연결 포인트, 뭐 연결점, 이렇게 해석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 커서를 쓰는데 패치는 뭡니까? 읽어오는 거죠. 그죠? 읽어오는 겁니다. 패치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 당연히 오픈입니다. 이건 문법이에요. 셀렉트 여기 이제 핵심은 요건데요. 사실은 셀렉트 문을 여기다 넣고 커서의 이름을 임의로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그걸 오픈하고 이렇게 패치를 하면 요 셀렉트 문, 아까 위쪽에 썼던 셀렉트 문 있죠? 거기에 있는 게 요 변수에 이렇게 들어오죠. 지금 이 코딩의 형태가 사실은 금융권에서 가장 많이 쓰는 형태죠. 왜냐면 이거로 대부분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걸 프로시저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PLSQL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프로시라고 해서 C 안에다가 저런 코딩을 넣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 주어진 SQL의 실행 결과값으로 조회되는
테이블은 뭐냐, 그냥 이제 결과가 뭐냐, 이거겠죠. 자, 한번 볼게요. 카운트가 일단 이제 그룹 바이가 C2입니다. C2. 그럼 C2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C2가 이거니까 같은 걸 묶어야죠. 이렇게 한 덩어리. 그지? 근데 널이 하나 있어요. 그죠? 이건 널입니다. 비어 있다. 그런 얘기죠. 카운트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그럼 요거 아닙니까? 그죠? 요게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그죠? 세 개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남게 되죠. 그거에 대한 썸이니까. C3의 썸이니까 4. 그죠? 4. 뭐 이거 같은데요? 4. 둘 다 똑같네. 그죠? 밑으로 가보면 요거죠. 요거. 그죠? 요거 하나 나오는 거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1번은 틀린 거죠. 왜냐면 이건 행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쭉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41번.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분산 DB는 이제 전제가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를 경유한 DB를 여러 개 두는 걸 얘기하고, 분산 DB의 핵심 키워드는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나는 분산되어 있는지 몰랐다. 그 얘기예요. 나는 그냥 DB를 쓴 것 뿐인 거지, 이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는 전혀 몰랐다.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가용성이 떨어진다. 자, 이론적으로 말할 때는 분산 DB는 다 좋은 쪽으로만 얘기합니다. 단지 분산 DB는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DB가 많다 보니까 관리가 어렵고 보안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실제는 우리는 분산 DB를 안 씁니다.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네트워크가 좋지 않을 때 미국과 같은 대륙에서 뉴욕과 예를 들어서 LA 간의 데이터베이스 연동, 근데 네트워크가 안 좋으니까 실시간으로 하기가 어렵죠. 그럴 때 쓰는 게 사실은 분산 DB예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용성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가용성이라는 거는 이게 하나 망가져도 이거 쓰면 되지 않냐. 맞아요. 그죠? 이게 가용성이 좋은 건데요. 문제는 이게 데이터가 싱크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부어줄 수가 없어요. 이게 힘들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을 때 옛날에 썼던, 그러니까 지금은 분산 DB가 기업에 가면 있냐? 없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여기 장단점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쭉 이제 넘어가죠. 자, 42번. 조인은 우리가 이제는 크게 몇 개 나옵니까? 저거 나오죠. 네스티드 루프, 그 다음에 뭐죠? 해시, 그 다음에 소트 머지. 결론은 이제 3개인 건데, 해시 조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두 개 테이블 중 작은 테이블을 해시 메모리에 로딩하고, 맞습니다. 해시라는 거는 뭐냐면, 아주 해시를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10% O. 이게 뭐냐면, 컴퓨터에서 요 퍼센트라는 기호를 주면 일반적으로 퍼센트 줄 때도 있고, 이제 영문으로 이렇게 모드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다 똑같습니다. 이건 나머지를 구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요 0을 가지고 요 원래의 10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해시예요. 이게 해시입니다. 그래서 해시는 어떤 입력을 주면 어떤 출력을 주는데, 이 결과값으로 입력값을 없는 유일한 값을 찾는 게 해시입니다. 그러면 이 해시는요, 조인을 할 때 DB에서는 작은 테이블을 먼저 메모리에 올려두고 해시 주소를 다 계산해야 돼요. 근데 큰 테이블이 먼저 올라가면 얘는 저연산이라는 게 CPU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주소를 계산하고 해당 주소에 대한 조인을 하기 때문에 CPU 연산이 많이 수용된다. 자, CPU 연산이 많이 수행된다. 이거 맞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래서 해시는 CPU 연산 많이 수행된다. 자, 그 다음에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조인 시 랜덤 억세스로 인한 부하의 성능제. 이건 네스티드 루프입니다. 랜덤 억세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 관련 공부를 하다 보면 랜덤, 다이렉트,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소에 의한 참조,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요게 요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이렉트라고 하면 내가 요걸 읽을 거야. 그럼 한 방에 여기를 찾아. 그 다음에 요거 읽을 거예요. 한 방에 이렇게 찾아요. 이런 게 다이렉트 혹은 랜덤 혹은 주소에 의한 참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얘를 찾는 게 다 주소에 의해서 가는 거고, 요거를 오라클에서 하는 게 바로 로우 아이디죠. 주소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딱딱 가는 거지, 주소가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그래서 저 로우 아이디를 가지고
물리적 블럭을 한 방에 찾는 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네스티드 루프입니다. 혹시 여기 이제 테이블이 하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테이블,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있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SQL 조회하는 거잖아요. 그럼 name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컬럼이. 그럼 name 이렇게 쓰고 여기에다가 row id 이렇게 써버리면 여기 이상한 숫자가 하나 들어오죠. 그죠? 이상한 숫자. 원래 요거는 값인 거고요. 아까 SQL에 요 name 컬럼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값인 거고 여기 이상한 문자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 1, 2, 3, 4의 값, 행을 갖고 있는 물리적 블럭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앞에 row id가 자동으로 붙어요. 그래서 저걸 읽어서 디스크에 한 방에 딱 찾아서 가는 게 랜덤 액세스고 그 랜덤 액세스를 하는 놈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스티드 루프 조인이다. 그러면 네스티드 루프 조인을 없애는 방식이 뭐다? 그게 해시 조인입니다. 제3정규화를 만족할 때, 자, 제3정규는 얘가 얘를, 그죠? 아까 그 앞에서 수업했던 거죠? 요렇게 종속하는 게 제3정규화죠? 지네끼리 하는 게.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따져보면 이렇게 나온다. 뭐 이거 맞춰보면 이미 설명한 거니까요. 쭉 넘어가요. 그죠? 뭐 쭉 있고, 지금 44번은 다음 SQL 문으로, 그죠?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그랬는데요. 그냥 뭐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냥 썸하는데 요거 좀 알아주세요. 요거 불필요한 겁니다. 요거 요 MVL은 실제 일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널이면 이걸 0으로 바꿔라. 이게 MVL이거든요. 그러니까 MVL이라는 것도 이게 널이냐 아니냐 연산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그룹 함수는요 자동으로 널 값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불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사실 요거는 SQLP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뭐 그냥 그룹 바이 한 거밖에 없는 것 같죠? DPT 테이블에 대해서. 자, 셀렉트 웨어 조건이 없으므로, 웨어 조건 없나? 그죠? 없네요. 연산에 참여하는 총 행수는 5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맞네요. MVL, 거의 이게 답일 확률이 커요. MVL은 널에 대한 합계 오류를 예방한다. 맞긴 맞아요. 널에 대한 합계 오류를 예방하는데 이거 자체가 이미 널을 빼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뒤로 가보죠. 자, 이거는 뭐죠? ABC 기업에 뭐 DBA가 입사를 했다. DBA에게 권한을 할당하려고 한대요. 그랜트 DBA 이렇게 주면 이게 뭡니까? 롤이죠, 롤. 그죠? 권한의 묶음 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DBA 권한을 묶어서 한꺼번에 롤이라고 한다. 그죠? 이거를 권한을 원래 하나하나 줄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나 힘든 일이니까 묶어서 한꺼번에 주는 거죠. 다음 SQL문을 순차적으로 실행한 결과 올바른 것은 뭐 테이블 하나 만들고 1하고 2를 넣었어요. 또 두 번째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또 넣었어요. 트렁케이트 이걸 날렸습니다. 요거죠, 요거. 트렁케이트는 롤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지워지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커밋을 롤백을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함정이 이건가 보네요. 여기 롤백을 하면 여기에 인서트문 이 두 개가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날아가는 게 기본인데 이렇게 트렁케이트나 클레이트 테이블을 쓰면 자동 커밋이 한번 됩니다. 그래서 이 1, 2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썸으로 하면 두 개가 3인가요? 그죠? 3이 되겠죠. 예, 그래서 함정이 그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냥 이것만 봐서 롤백을 했으니까 롤백은 취소잖아요. 요거 두 개 입력 안 한 거랑 똑같이 되는 거죠. 요거는 어차피 밑에서 지웠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썸을 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3이 나올 겁니다. 3이. 자, 이건 또 뭐죠? 뭐 조인인가 보네요. 그죠? 아우터 조인이네요. 그냥 봐도. 자, 어떤 두 개의 테이블에 대해서 아우터 조인을 한대요. 얘와 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4, 5가 어디 나왔어요? 이쪽 게 나왔죠. 27-2번 게. 그리고 이쪽은 널이 나왔습니다. 27-2번이 오른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right out join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맞나? 그죠? 맞을 거예요. 예, right out join.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다음 빈칸에 뭐 알맞은 것은 이건 뭡니까? 굳이 안 읽어봐도 권한, 이거 답 보니까 권한 부여하는 거 grant on to, 권한 뺏는 거 grant on from, 이거 외워야죠. 예, grant on to, grant on from.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거 grant on to with grant option.
그죠? 그거까지 교재 있어요. 자, 다음은 SQL만 실행한 로우의 개수. 이거는 그냥 뭐 그죠? 그냥 이너 조인이네요. 같은 거 찾는 거. 컬럼 1과 1이 같은 거. 그러면 컬럼 1과 요게 같은 거 하면은 뭐 그거의 개수니까요. 뭐 아무것도 없죠. 그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뭔가 개수 세보면 그냥 나오는 거고. 자, 뒤로 넘어가죠. 자, 50번 맞나요? 50번. 다음 주어진 ERD에서 실행을 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는 SQL은 뭐냐. 자, 일단은 뭐 그냥 ERD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는 프라이머리 키고 레퍼런스라는 게 이제 포린 키라는 거죠. 그죠? 요거 얘기하는 거겠죠. 요거. 그죠? 요 문구가. 그러면 이것도 외워야 돼요. 문법을 constraint foreign key reference. 이게 문법이에요. 프라이머리 키는 뭡니까? 오라클에서 constraint primary key. 그죠? 문법이에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되고 주문도 있네. 그죠? 여기서 보니까 그죠? 뭐 주문 아이디도 자 있는데 인서트를 하는데요. 고객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다. 뭐 이거 들어가겠죠. 이럴 때는 뭡니까? 누가 마스터고 누가 슬레이브인지. 근데 이제는 요거는 주문 아이디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이 ERD 그림에서 요거는 그냥 삭제를 하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프라이머리 키와 그죠? 요게 이제 이렇게 써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마 그리다가 이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고, 두 번째, 주문의 밸류, 밸류즈, 두두둑 3개, 전부 다 어디에 넣었어요? 이쪽에 집어넣었죠? 그죠? 인서트를.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전제가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좀 헷갈리는 거는, 고객 아이디가, 요 놈 있잖아요, 요 놈? 여기에, 요 XX가 있어야 됩니다. XX가. 자, 그 다음에 고객 아이디에 너를 줬다. 어느 테이블에 주문, 요거죠, 요거. 요게 이제 너를 줄 수는 없죠. 이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조 무결성 위배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문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죠? 쉬워 보이면서도 좀 헷갈리는 건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ERD에서 요게 없어야 돼, 요게. 없어야지 좀 더 정확해지고, 두 번째는 이 insert into의 이 주문 테이블에 요 고객 아이디 있잖아요. 여기 고객 아이디 또 두 개가 있네요. 그죠? 이거 하나만 있는 건데. 고객 아이디가 있을 때 요게 XX라는 게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데 그냥 모르죠. 그래서 사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우리는 몰라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XX가 있으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지만, 근데 밑에 게 너무 틀렸기 때문에요. 그죠? 이거는 뭐 볼 게 없는 거라서, 그래서 3번이 맞고, 요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기출풀이는 뭐 다 풀었고요. 뭐 그렇게 시험 자체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문제 풀이도 풀이지만 이론 위주로 먼저 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